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오늘은 이 롤업이 안 된다는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쵸? 요추야만 특히 이제 요추야만 커브 분절이 안 일어날 수도 있나요? 롤업이 안 돼요. 흉추는 어느 정도 커브 분절이 나오는데 딱 요추가 너무 플랫해요. 어떤 선행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척추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몸은 정상적으로 앞면을 보기 위해서 척추는 다시 한번 또 미세하게 비틀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특별히 막 굉장히 측만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세하게 한두 분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세네 분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척추가 약간 틀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을 요해요. 그 부위에. 그렇겠죠. 그래서 해당 부위에 이 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천골 자체가 굉장히 하이퍼 익스텐션 됐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나는 꼬리뼈가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꼬리뼈가 나왔다는 것도 결국은 천골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꼬리뼈 자체만 뭐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천골이 굉장히 이렇게 하이퍼 익스텐션 됐다면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쌓아지는 요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천골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같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로도시스, 흔히 얘기하는 허리가 굉장히 허리 요추가 쏙 들어간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 자체가 요추에 굉장히 hum한 굴곡을 하는 동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굴곡의 액션 자체가 아예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요추가 내려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정말로 심한 측만인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척추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척추 안쪽을 잡는 인대라든가 근육에 이런 불균형들이 생겨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흔히 얘기해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몸을 일으키는 자체의 기전 자체가 잘못되신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롤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단순히 롤업은 몸을 일으키는 것만이 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롤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동작이든지 예를 들면 스쿼트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슴을 들어 올려도 몸을 세우는 게 돼요. 그쵸? 그리고 허리를 펴도 몸을 세우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을 펴도 몸을 세우는 게 되고 고관절을 신전해도 몸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서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서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신다면 어떤 근육을 쓰던 바로 설 수 있어요. 롤업도 마찬가지예요. 롤업을 복부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롤업이건 롤다운이건 마찬가지인 게요. 이 몸의 중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어, 그리고 필라테스에서 파워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요추가 플랫하고 복부에 힘이 없고 그렇다고 이런 분들 복부에 힘이 그렇게 없지 않거든요. 근데 복근의 힘도 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심지어 뭐 식스팩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왜 안 될까? 그거는 내 몸을 세우는 기전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워하우스가 아니고 다른 방식을 써서 몸을 세우는 기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한마디로 제재했을 때 몸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보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척추가 동그랗게 말아져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가 펴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골반이 세워지고 그 위에 척추가 하나씩 쌓아지는 느낌이 나고요. 또 이 상태에서 다리는 계속 보드를 밀고 있는 힘을 쓰면서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척추를 뒤로 몸통을 굴릴 수 있는 요 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리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척추 그리고 몸통의 힘을 따로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내려왔을 때 그렇죠. 척추가 바닥에 하나씩 내려지는 거 요렇게 되는 게
원래 모션이라고 보신다면 제가 이거를 흉내를 낸 거여서요. 제가 아무래도 몸에 원래 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는 흉내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영상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100% 이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경추에 물론 여기는 흉쇄유돌근도 많이 썼지만요. 경추의 신전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꺾어서 몸을 들어 올리는 패턴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 자체, 목 뒤쪽에 힘이 먼저 꽉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몸을 필 때 등을 피는 등 신전근, 흉추를 신전하는 패턴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흉추를 펴서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흉추가 펴지면 요추는 밑에 요추는 당연히 굴곡될 수밖에 없어요. 척추의 모양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흉추는 펴져서 가슴은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허리는 뒤로 말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목 뒤쪽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등은 과도하게 펴져 있어서 몸을 빳빳하게 세우는 데에 비해 골반을 세웠다는 느낌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냥 상체를 세운 느낌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도 보면 계속 흉추를 세우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흉추에 힘을 못 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골반의 컬은 조금 되지만 뭔가 등이 텅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내 몸을 세울 때 운동을 하실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러면 내 몸을 세우는 기전 자체가 이런 분들은 위쪽 상부에 힘을 과도하게 써서 흉추를 피는 등을 신전하는 아이들 그리고 등 신전근 그리고 목 신전근 이 상부에 힘을 과도하게 써서 힘을 쓰세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 많이 보이는 분들이에요. 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목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목이랑 등이 팽팽하게 펴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다리 스쿼트 할 때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와 팔에 힘을 쓰면서 정작 코어를 못 잡고 몸을 세우는 패턴인 목과 등의 신전근을 과도하게 쓰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패턴을 갖고 간다면 정작 내가 내 몸통 자체를 세우는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기립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오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코어 근육이 아니고 괜히 횡격막, 복횡근, 다혈근, 골반저근이 몸을 잡아줘야 되는 게 피곤하지 않으려고 걔네들은 하루 종일 우리를 잡고 있어도 물론 하루 종일 잡으면 피곤하겠지만요. 그 다른 근육에 힘을 써서 내 몸을 세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중심을 잡아주고 지구력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복근에 힘이 많으셔도 예를 들면 식스팩이 딱하게 잡혀 있으셔도 롤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고관절 굴곡근, 힙 플렉서를 써서 몸을 세우는 패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한마디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대퇴사두근 중에 대퇴직근이 골반에 붙어 있고요. 또 장요근이 요추에서 그리고 허벅지 쪽으로 그리고 장요근 중에 장골근 같은 경우 골반에서 허벅지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다리 힘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롤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드에 발을 올렸지만 매트에서 다리를 쭉 뻗고 하는 롤업에서 다리가 자꾸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리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죠. 근데 물론 뻗은 상태에서 다리의 힘이 허벅지 뒤쪽에 바닥을 누르는 고정하는 힘은 쓰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을 세우는 힘을 다리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다리 허벅지 앞쪽의 힘이 완전히 과도하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올라올 때 아까는 이 뒤쪽 경추 신전근에 힘을 써서 목을 과도하게 그래서 모양 자체는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목 뒤쪽에 힘이 딱 들어갔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흉쇄 유돌근으로 목을 당겨서 일어나는 케이스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두 케이스 모두 다 턱이 과도하게 들리면서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다리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다리를 필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고 나서 다리가 펴지는 게 아니고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져요. 자, 그래서 다리가 펴지면서 딱 올라오게 되고, 역시나 고관절을 굴곡하는 힘이 몸을 세우기 때문에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는 힘으로 몸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 케이스처럼 당연히 상체는 몸을 세워주는 중심이 가운데 코어 있는 배꼽 쪽에 있다면 딱 서게 되지만, 아래쪽에 있다면, 위에 있는 흉추 같은 경우는 힘이 모자라겠죠. 몸을 세워주는데 밑에서 당기니까. 그러니까 흉추는 또다시 아까 패턴이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본인이.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흉추를 신전하는 패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흉추 신전하는 패턴이 주가 아니고 고관절을 굴곡하는 힘이 주가 되는 거죠. 몸을 끌어당겨 세우는 힘에. 그래서 그래서 모양 자체는 둘 다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내려갈 때 보면 끝까지 골반을 굴리지 말지 못하고 고관절을 계속 굴곡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골반이, 아까는 뭔가 등이 텅 떨어지는 느낌이 났다면 이런 분들은 골반이 텅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죠. 고관절을 계속 굴곡하는 힘으로 잡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등이 뒤로 떨어지는 순간에 텅 놔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패턴이 다를 수 있고요. 물론 뭐 다른 패턴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패턴, 두 패턴이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오히려 회원님들한테 이게 몸을 다 올리는 거라고 말을 안 해줘요. 오히려 그냥 예를 들면 브릿지 같은 경우도 브릿지 완성 동작을 만들지 않고요. 여기서 골반을 떼는 것까지만 하라고 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브릿지 완성 동작을 생각하면 이것 역시도 골반을 완전히 많은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몸을 사선으로 골반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게 그냥 목적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롤업이라는 것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스탑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추의 롤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롤오버라고 하죠. 다리를 들어 올려서 골반을 말아 올리는 동작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되신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롤오버가 진짜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롤업을 하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려고 해서 그래요. 무조건 올라오려고 롤업을 해야지, 무조건 올라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원래 자기가 쓰던 근육들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 힘을 써서 올라오려고만 하니까. 롤오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요. 다리의 힘을 과도하게 쓰시거나 고관절 굴곡근의 힘을 쓰시거나 허리 힘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끝까지 그렇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회원님들한테 쇼스파인 할 때 그게 다리가 다 올라오는 동작이란 걸 아예 안 알려드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롤오버가 안 될 것 같다, 쇼스파인 동작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끝으로 보내지 않고요. 거기서 무릎 접은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하복부 힘만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 힘이 플러스가 돼서 내가 하복부 힘으로 골반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장을 가면 내가 지금 5kg 뿐이 못 드는 중량이면 거기서 그 다음에 뭐를 시켜요? 10kg를 시키잖아요. 10kg 시키고 뭐 7.5를 시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5kg 뿐이 못 드는 사람을 갑자기 20kg 들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점차 나가야 되는데 항상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경우는 끝 동작이 있으니까 그 동작을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해요. 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힘이 모자른다면 거기서 스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무조건 많이 올라와서 딱 어깨에 기대거나 엘보에 기대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정말 기립근의 힘, 그리고 척추를 신전시키는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완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다 스탑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되듯이 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롤을 하면서도 올라와서 흐이짜 하고 올라오면 안 돼요. 스탑
스탑, 롤 하는 동안 다 스탑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저 영상처럼 다리 힘을 써도 내가 관여되지 않고 롤이 돼야 돼요. 다리 힘을 안 써도 관여되지 않고 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난 지금 왜 안 되느냐? 지금 나는 과도하게 다른 힘을 써서 하고 있으니까, 몸을 세우려고만 하니까. 나는 지금 몸을 못 세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타이트하고, 허리가 타이트하고 나는 몸을 못 세우는 이유가 왜일까? 힘이 부족해서일까? 어디 힘이 부족해서일까? 어디가 타이트해서일까? 라고에만 집중을 하셔서 그래요. 물론 어디가 타이트하고 허리가 뭐 타이트하고 복부에 힘이 약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완성 동작을 모르는 회원님들은 오히려 더 빠른 시간에 동작을 하세요. 근데 교육생들은 끝까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동작의 끝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추려고 안 해요. 자꾸 끝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전에 썼던 힘을 써서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동작 자체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가 몸의 중심 파워하우스를 써서 몸을 쓰는 법을 결국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세우는 지금 기전 자체를 내가 뭐를 쓰고 있느냐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거기서 스탑. 롤업이 안 되면 안 올라오면 되죠. 꼭 롤업을 뭐 꼭 해야 됩니까? 뭐 물론 안 되는 동작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5kg짜리 들다 20kg 들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와야지, 이만큼까지 와야지, 차츰 올라오려고 해야지 자꾸 끝으로 다 올라오려고 하는 그거를 버리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알고 몸을 쓰다 보면 지금 다른 힘을 써서 몸을 쓰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성 동작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동작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근력이 부족한 부분은 안 되는 동작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근력이 부족한 거지 제가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롤업과 롤오버 같은 경우도 근력이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수월하게 하세요. 근데 근력이 많은 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은 근력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힘도 있고 다 되는데 왜 이것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추의 힘, 아까 보신 영상처럼 고관절 굴곡근의 힘으로만 자꾸 몸을 세워 올리는 패턴을 갖고 있다면 브릿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자꾸만 하부 요추를 길게 늘리면서 복부에 힘을 쓰면서 결국은 복근의 힘이 아니고요. 가운데 중심 파워하우스의 힘이라는 걸 자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몸의 중심이 된다는 거. 가장 첫 번째는 브릿지를 제대로 하는 거. 브릿지를 할 때 내가 정말 둥근의 힘을 느끼고 먼저 둥근의 힘 느끼기 전에 하부 요추의 힘을 느끼고 임프린트 제대로 하고 있나. 임프린트가 복부에 임프린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립에 임프린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립도 잘 닫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립의 임프린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립의 임프린트도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아까처럼 가슴을 세우며 올라오셨다는 거는 결국 립의 임프린트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것처럼 둘 다 임프린트 제대로 하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브릿지 올라왔을 때 골반을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정말 골반을 얼마나 많이 기울여서 고관절에서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세우거나 아니면 몸을 다시 롤 다운을 할 때나 마찬가지인 게요. 그냥 척추의 움직임만 생각하기 좋지만 사실상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고관절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쓰느냐. 그래서 브릿지를 만들어낼 때 오히려 골반을 다 들지 않고 정말 골반을 최대한 안 들면서 고관절 다 필 수 있는 거. 여기 팬티 라인 주름을 완전히 최대한 골반을 안 들면서 필 수 있다면 그건 고관절을 분리를 잘하면서 신전을 완벽하게 잘 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상황에서는요. 하부 아랫배의 힘, 내복사근 힘 엄청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들어 올리는 건 햄스트링 그리고 뒤에 요추 기립근 써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동작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골반을 말아서 올리는 쇼스파인을 할 때 쇼스파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리포머의 그 스트랩을 걸지 않고 내가 쇼스파인을 정말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매트의 롤 오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쇼스판이라기보다. 그래서 롤 오버를 할 때 흐이짝 다리를 넘겨서 보내는 게 아니고 다리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 골반만 말아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리가 힘을 써도 안 써도 내가 골반을 마는 행위, 그리고 고관절을 신전하건 굴곡하건 간에 전부 다 할 수 있다면, 두 가지가 딱 반대잖아요. 브릿지는 고관절을 신전하면서 하부 요출을 쓰는 거라면 롤 오버는 고관절이 완전히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부 요출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롤업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정말 흐이짝 아니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스무스하게라는 얘기는 어느 상황에서든 스탑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동작의 끝을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요만큼 들어도 스탑, 요만큼 들어도 스탑, 요만큼 들어도 스탑 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중심에 힘을 써서 분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롤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중심의 힘을,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중심의 힘을 느끼는 걸 연습한다라고 포커스를 두세요. 꼭 롤업을 해야 한다, 나는 롤업을 못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롤업 좀 못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동작에서도 내가 혹시나 몸을 세울 때 자꾸 가슴을 피지 않나. 가슴을 핀다는 얘기는 결국은 파워하우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흉추를 너무 피는 동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1.5기 또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질문에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등의 신전근을 자꾸 쓰시는 분들의 경우는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도 목을 신전할 때 두 케이스 모두 다 우리가 요 목 안쪽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경장근을 쓴다고는 하지만 경장근을 쓴다기보다 경추나 목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지 않는 것부터 인지를 하셔야 돼요. 목은 항상 밑에 베이스, 이 갈비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걸 인지하시고 목 뒤쪽을 편안하게 동그랗게 말면서 올라오는 거. 그러려면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분들은 상체를 컬하는 동작이 많이 익숙해지셔야겠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상체만 컬하는 거. 오히려 갈비뼈 아래쪽은 올라오지 않는 거. 그래서 다 올라오려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서 더 흉추 뒤쪽을, 이 운동 자체의 목적 자체를 흉추 뒤쪽을 많이, 상부흉추죠. 상부흉추를 많이 신전하는 데 둔다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중심에 있고 위에는 더 그냥 굴곡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올라오는데 목적을 안 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올 수 있어야지 올라오는데 목적을 두면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은 패턴을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